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그 유명한 저 PBR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옛날에 그 월가에서도 이 구루들 얘기 보면 옛날에도 뭐 PBR 1배 미만짜리는 막 사서 수익 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시장에는 뭐 0.3배, 4배, 5배짜리가 수두룩하니 이게 뭔가 싶은데 정부의 정책으로 어쨌든 저 PBR주가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증시 부양책의 한 일환으로 지금 일단 제시가 된 거고 아직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감독원에서도 뭐 이달 내에는 발표하겠다라는 거를 갖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네. 감독원장께서 그 자사주를 샀으면 이제 매입을 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좀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좀 잡고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본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증시 부양이라는 효과를 좀 얻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좀 따왔지만은 뭐 여기서 지금 일단 보시면은 주요 이제 내용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좀 인적 분할하고 나서 자사주를 신주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 교환하는 형식으로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지주회사 체제 그렇죠. 도입이 되면서 네. 주로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대주주들이 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금지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물적 분할 후에 이제 재상장에 대한 부분도 제동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및 강제 소각 이거는 좀 유보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희망 사항이라면 기왕에 이제 해줄 거라고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최소 몇 프로 정도라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정도 선은 강제 매각을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주식시장은 좋은데 강제했다가 또 나중에 이게 그죠?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해외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갖다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은 부양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해주는 것처럼 하고 좀 올라가면 오히려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부 소각하라 그러면 이제 자사주 안 사겠죠. 뭐 안 사더라도 그러니까 살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이제 모양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강제로 소각을 이제 하는 걸 전체를 못 이제 소각을 하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100을 매입을 하면 그 중에 뭐 20이든 이거는 일정 기간 내에 강제 뭐 소각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네. 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일본처럼 이제 서한 발송하는 거 그다음에 주주 환원 그 우수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인덱스 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ETF 같은 거 이제 설정해 가지고 이제 그 증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 정책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SA 계좌 그 비과세 한도를 좀 높이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일본이 워낙에 이 증시 부양안을 가지고 해서 이제 증시가 한 10% 이상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하면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살짝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뭐 이제 그 투자 한도 이런 거는 이제 넘겨놓고 밑에서 보시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버블 붕괴 이후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했었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보면은 미국의 공급망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일본하고 인도가 최대 수혜국으로서 그런 어떤 외자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우리는 지금 중국이 어려우니까 수출이 급감해버리면서 사실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보니까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그러면은 수출하고 있는 물건 자체들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또 반증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개인들이 그 현금 선호 성향도 있는 데다가 또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일본의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이 현금이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증시 부양안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 환경이 좀 유입이 됐었다라는 측면이 네.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놓고 보면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클리컬 상으로 어려움에 좀 처해져 있다 보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어정쩡하게 좀 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혜를 받는 건 맞긴 하지만 중국 쪽으로 또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부동산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또 증시에 또 들어오셨다가 또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무조건 뭐 일본처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 사실 그 말도 웃긴데 기업 밸류를 올린다. 뭘 올려요? 있는 거를 사실은 드러내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드러나게 한다는 건데 일본은 이제 그 최근 일본의 사례가 그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네, 네. 그러고 얘기해 주신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걸 종합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자꾸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총선용 아니냐. 그러니까, 예. 또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한번 확 제시해 놓고 나가지고 또 갑자기 확 바뀌고 하게 되면은 이건 신뢰의 문제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외국인들 역시도 투기 자본 위주로만 좀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밸류를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워낙에 지금 시중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에 지금 그 신규 자금이 유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을 정리해버리면서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고 또 그걸 따라 가지고 일부 일반 투자들 역시 마찬가지가 돼 버리니까 네. 성장주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굉장히 유탄을 네. 맞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미국의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투자의 혼선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향을 막 틀어버리는 거는 투자의 혼선을 좀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일관된 그리고 방향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일반 투자자들 아니면 개인들이 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놓고 보면은 연기금조차도 지금 한국 증시 비중 줄이고 해외로 나간다는 판국인데 일반 투자자들한테 한국 증시 좋으니까 저평가됐으니까 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설득력이 그렇게 그렇죠. 예.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진짜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게 맞다고 하면은 사실 환차 손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환경의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증시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증시 유인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확장적인 어떤 방향으로 네. 증시 부양책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저도 이제 주식시장 쪽에 이렇게 방송적으로 몸담고 있지만 요즘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늘 이렇게 답답하고 그죠. 뭐 단타만 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은 미국 주식 많이 넘어간다고요. 그죠?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게 안 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어떤 대선 이런 걸 놓고 대선 주자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시장의 체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서 차곡차곡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를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좀 일관된 방향 제시를 하고 그걸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시되 네. 그냥 어떤 그 이쪽 도를 빼가지고 이쪽 도에다 꿰는 식이 아니라 좀 확장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방법을 네. 예.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별로 예, 최근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오셨네요. 최근 거 제가 기사들을 네. 다 이제 그 캡처를 했는데요. 네. 보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현대모비스 할 거 없이 자사주 소각,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천억어치 사가지고 3분기에 목표만큼 실적이 나오면 절반은 바로 소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한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용 그 회장 1심 선고 공판 나왔는데 네,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네, 그거 앞두고 삼성물산에서 이제 자사주를 감자를 전체 이제 전량을 감자 결정하고 요번에 3분의 1만 우선 좀 감자를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플러스 추가로 더 매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 얘기를 발표를 네.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현대백화점도 이제 현대백화점의 그 지주회사 역시도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을 100% 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DLENC도 역시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요. 이게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내지는 뭐 어찌됐든 간에 변화가 좀 있으니까 따라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정부 주도 하에서 이런 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관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일관성 있게 가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플러스 효과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은 네.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복현 감독원장께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자사주 매입 현재 보유 비중이 좀 큰 회사들, 그리고 동시에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고 또 그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에 좀 유인이 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 낮은 경우는 사실 그 방어용으로 사놓은 경우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주주 지분이 높을 경우에는 충분히 자사주 소각의 유인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KB증권에서 나온 자료들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지주회사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보시면 HDC라고 이제 현대산업개발 그 지주회사 같은 네.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41%고요. 자사주 지분이 13.3%입니다. 그리고 PBR이 0.13. 뭔가 지금 착착 맞아 떨어지네요. 이제 지금 주가 좀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41%고요. 자사주 비중이 32.5%입니다. 많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과거에 롯데지주는 자사주 소각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가 25.93%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이 이제 자사주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제 대주주 지분이 33.4%. 여기는 이제 이재용 회장 외에 관련자들 특수관계인 다 포함한 숫자고요. 그다음 자사주 비중이 한 12.6%. 이 중에 이제 3분의 1이 이번에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따로 분류는 안 했지만 LS도 거기는 대주주들이 워낙에 이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분은 꽤 높은데요. 여기도 자사주 지분이 14.8%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2차 전지하고 그 그린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전선 쪽으로 해서 수익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네. 저는 사실 지주사만 봤을 때 지주사들이 사실은 PBR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업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런데 자사주 비율하고 대주주 지분 높은 거를 딱 말씀을 하시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해주고 싶어도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회사들이 이익을 못 낼 경우에는 사실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소각을 함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은 뭐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KB금융이 제일 많이 올랐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자사주가 KB금융이 많습니다. 앞서 지주사에 비하면 자사주 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하는 게 PBR이 0.3배, 4배 수준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좀 약간의 관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출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국가고 그 다음에 또 환의 변동성도 심하고 그리고 외화 유출입 자체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막 그 리스크를 따진다고는 하지만은 좀 과하게 투자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PF 리스크가 은행 쪽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사실 은행 쪽은 해외 부동산에 이제 많이 물렸고 네. 이 국내가 이제 증권이나 보험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PF 쪽으로 많이 물려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관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네, 매니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행이 이렇게 큰 은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네. 고배당을 줘가면서 할 수 있을까? IMF 때도 사실은 그런 장기 자금 빌려와서 단기로 주고 이런 미스매칭이 맞습니다. 있어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돈이 된다 싶으면은 일단 막 지르고 보는 스타일 네.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단기로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지금 장기로 빌려줬구나. 네네. 그렇죠. 단기를 네네. 단기로 빌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 단기 자금 그러니까요. 문제가. 회수가 네. 들어와 버리니까 꼼짝마루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지주사들 보면 보통 70% 가까이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을 주게 되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반시장적이라고 욕먹을지 모르지만 결국 외국인들 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막 그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뭐 PBR 1배를 향하여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워낙에 저평가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자사주 비중이 꽤 되네요. 네, 특히 뭐 이익도 많이 나고 하는 회사들 네.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한번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PBR 낮고. 네네. 네. 건설사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은 별로 고민이 좀 있죠. 네, 그죠? 여기는 네. 요즘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PBR만 낮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뭐 오펑 자체가 어려운데 뭐 그죠? 네, 건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에도 의외로 자사주 비중이 큰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네오이즈 홀딩스 25%, 대주주 지분 보니까 여기는 40%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분도 크고 이익도 많이 나고 하는 회사들은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근데 PBR이 그렇게 낮을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물론 이제 밑에는 이제 PBR이 높은 쪽도 있지만 그 중에 좀 낮은 것들이 좀 있군요. 네네. 그죠? 이제 지주회사 개념으로 붙어 있는 그러네. 회사들은 네네. 좀 낮습니다. 홀딩스 개념. 그리고 여기와 이건 S&T 그룹이라고 이제 여기도 나온 게 있어가지고 붙여놨는데 여기는 네. 보시면 자사주 지분도 높고 대주주 지분도 높고 PBR도 낮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잘 안 돼요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 PBR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업종 내에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익 정체 구간에 들어갔거나 성장의 정체가 됐거나 주주 환원책의 연속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중복 상장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밸류 할인을 받고 있거나 이거를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PBR 1배를 하기에 이제 밸류 정상화를 1배로 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PBR 0.2니까 5배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에 걸 종합을 해보니까 이건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냥 종합해서 소팅해 보니까 성장을 담보하고 있고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고 대주주 지분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정부 영향력을 의식하거나 알아서 좀 움직여야 될 이제 그런 쪽에 매칭이 되는 회사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차 그룹은 뭐 배당 굉장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책도 해 나가는 데다가 실적 좋고 뭐 이런 것들 다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것들이 이제 롯데 지주, LS, SK, 뭐 KB 금융 같은 경우는 뭐 금융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정부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 안정성하고 대주주 지분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책도 비교적 배당을 좀 그런 대로 주는
그런 회사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네이버가 집어넣었는데 네이버가 지금 이번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플랫폼 규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독점 관련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하려다가 그걸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아직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역시도 지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주주 환원도 꽤 그동안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 인선 지금 단계에 있죠. 여기도 지금 대주주 지분이 꽤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아니라 자사주 예. 보유 지분이 꽤 되고요. 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정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그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이버를 보시면 네. 과거에 이익 소각을 한번 했던 게 밑에 줄로 쳐져 있죠. 지금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기 주식 수도 한 8%, 7에서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싶어서 놓은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부의 어떤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하면 뭔가 좀 성의를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소각한 자산주 소각 경험은 없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이익 소각은 50만 주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밑에 지금 670만 주 자사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포스코홀딩스도 이익 소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익 소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자사주를 또 여전히 860만 주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심스럽긴 한데 회장님 바뀌면 회장 신임 선임하고 나면 그러게요. 주주환원 정책 네, 뭐 안 나올까요? 이 한국의 내피셜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부 입김이 가장 강한 쪽 중에 한 회사인데. 아니 LG화학도 오늘 방송에 그 얘기 나왔는데 비슷한 얘기하다가 LG화학이 지금 LG 엔솔 지분 너무 많고 처분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하잖아요. 네네네. 덜렁시장에 내놓으면 지난번에는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일부를 블록딜하면서 일부는 우리가 소각하겠다. 그죠?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지주도 과거에 695만 주를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분을 여전히 지금 자사주를 1,800만 주 가까이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최태원 회장 지분이 그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을 하면 좀 낮아요. 그래도 한 20% 한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그 송사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SK도 옛날에 소버린의 그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조금 이제 가려서 보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지주는 대주주 지분은 뭐 걱정할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자사주 지분 역시도 30%가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롯데는 지금 롯데건설 이슈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긴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알아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걸 담보로 또 그 차입을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라고 하는 회사를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 지주회사죠. 여기도 자사주를 좀 꽤 보유를 하고 있고요. 회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실하고요. 배당도 괜찮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그룹사 오너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어쨌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 좀 사실 좀 들더라고요. 정기선 회장 회장인가요? 지금 부회장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CES 가수도 이제 그 사춘형 되나요?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그저 느낌 비슷하더라고요. 네, 많이 지금 그 따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게 밸류 재평가라고 하고 정상화라고 그러면 결국은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주주 우선 이제 주주의 어떤 그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선주에 대해서 버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복구가 되면서 그 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선주가 사실 그 옛날에 발행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에 비해서 50원 더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50원 더 주는 건데 아니, 비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더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네네.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 배당을 한다. 네. 그러면 1%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50원을 더 주는 거죠. 음.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배당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 기말기다 배당할 때 보면은 390 몇 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몇 원 더 붙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가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81%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괴리가 크지는 않은데 밑에 보시면은 SDI, 현대차, CJ, 제일지당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50%대, 60% 초반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삼성물산 그 우비라고 해서 신형 우선주인데요. 이거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래도 7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근데 또 그 그룹사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아요. 또 SK 우선주 같은 경우는 830억밖에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있으면서 괴리율이 좀 큰 회사들 중에서 한번 소팅을 해보시는 것도 결국은 그 기업 가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주를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뇌피셜인데요.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시장에서 모르지만 주가가 오르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선주 왜 오르지? 이것도 결국 그 요인이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PBR 관련된 얘기, 정부의 기업 가치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사실은 1차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팅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네. 결국은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업은 별로여서 싼 기업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PBR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